시간을 보아하니 제가 올 때 엄청 급하게 막 달려왔는데 차를 밟아가지고 오전에 수업을 다 끝내고 교환 수업까지 하니까 4시간 수업을 오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보려고 제가 강의를 최근에 인천에 있는 고잔고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인천 고잔고 학생들이 되게 눈망울이 맑고 똘망똘망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너무 거기에 그 힘에 매료돼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계속 하니까 선생님께서 시간 냈다고 하셔서 마지막에 제가 노래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제 강의를 이제 들어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생각이 좀 깊은 학생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혹시 1, 2, 3학년 다 섞여 있죠? 네. 1학년, 2학년, 3학년 누가 더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시고 질문을 주시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교사인데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학생들하고 좀 교류하고 싶어가지고 학생들하고 만나는 것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외부 학교, 저희가 이제 강서고등학교라고 하면 안산의 명문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만 제가 있다 보니 외부 학생들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초창기에는 제가 EBS에서 도덕윤리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덕 강의를 할 때 제 별명은 그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 별명은 보노보노가 닮았다 그래가지고 보노보노쌤이라고 불러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은 뭐 제주도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 경기도도 있었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 메시지로 저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답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 제가 좀 제대로 된 답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수업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분 혹시 국회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국회요? 국회의사당 저요. 가보셨어요? 네. 뭐하러 갔어요? 기념품. 거기 뭐 저기 견학 갔었던 거죠? 네. 국회에서 최근에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시끄러운데 혹시 아세요? 네. 네,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교육의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특히 교사가 많이 힘들어진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서희초등학교. 네, 서희초등학교.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당연하죠. 서희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교직사회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9월 4일이 사고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가지 말라 그러고 학교에서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끄러운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교사의 권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고 할 때 그 교육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교육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친구 있나요? 맞추면 제가 나중에 책을 보내드릴게요. 배움을 받아요. 손을 들고. 네, 먼저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배움을? 3학년 친구? 배움을 받아요. 배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뒤에 손든 친구? 네. 교육. 성장하게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쳐? 바르게 가르치는 거? 바르게 가르치는 거? 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네이버 사전 맞죠? 네. 네이버 사전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맞아요. 육자는 기를 육자인데 무엇을 기르느냐. 근데 사실 기술과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맞고 학문을 배우는 것도 맞죠. 근데 거기서 기른다는 의미는 말이죠. 인격을 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도덕성과 인격을 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격을 기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쟁 교육이다 보니 지금 경쟁적으로 어느 대학을 좋은 대학을 몇 점으로 갈까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0월 7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러니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개최하기로 하셨던 분이 중앙대학교 혹시 김누리 교수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그분하고 같이 국회의원회관을 빌려서 10월 7일 날 행사를 할 건데 교육 정상화 포럼이라는 행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학교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여러분들도 초청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포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이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사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특히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에서 관심을 더 높였던 계기는 영국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를 갔다가 런던 대학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렀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야지 이런 뜻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영어 좀 배워보려고 갔다가 런던 대학이 저희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런던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런던 대학에 제가 윤리를 가르치는데 공리죠. 잘못 제가 지금 벤담이 나오죠. 벤담. 네, 제가 좀 너희 먹었네요. 빨리 오늘. 그래서 벤담을 보면 벤담이 런던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벤담이 죽고 나서 그 벤담 교수의 유언에 따라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놨다가 중요한 학교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런던 대학교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윤리 시간에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 벤담 교수를 직접 얼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오래되다 보니까 얼굴 외의 부분들은 다 이렇게 몸이 정상적인 몸은 아니고 다른 어떤 밀랍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교수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대에 뛰어났던 천재 벤담 같은 교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근데 이분은 본인이 잊혀지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자기의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미래 세대 후세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써보면 좋을까요? 내가 엄청나게 현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좀 서운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가 사실 준비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물고기 이름을 아시는 분?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학교 돌아가면 네. 금붕어 아니에요. 되게 크잖아요. 잉어, 근데 좀 비슷한데요. 예. 어디 비단잉어 손 들어보세요. 예. 나중에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책을 보내드릴게요. 예. 비단잉어인데요. 이 일본어로는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예요. 이 비단잉어의 특징은 여러분 비단잉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커질까요? 연못에 따라 달라요. 연못에 따라 달라요. 네,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요. 네, 정답이에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모든 사물이 그렇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코이는 연못에 가다 놓으면 연못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아요. 어항에 가다 놓으면 어항 사이즈 안에서 커져요. 근데 만약에 강물에 풀어 놓으면 저렇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간을 공부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안산이 예전에 4월 16일 그때 많은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던 그런 곳이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바로 옆이 단원고고 거기에 제가 단원고 생존 학생들하고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지원해주면서 걔네들 대학 입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다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놨던 걸 봤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나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꿈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 학생들의 모습 사진들을 책으로 제가
한 어머니 그 희생자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 5분씩 들려줬던 적이 있어요. 2004년, 2014년, 15년 때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소중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존재로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가서 나중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 관심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관심 있는 것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코인은 어쨌든 이렇게 커지는 물고기, 잠재 능력이 무궁한 물고기예요.